아마존 열대우림의 깊숙하고 은밀한 장소에는 어떠한 종류의 신발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30m가 훌쩍 넘는 거대한 나무들을 자유자재로 기어오르고 넓게 펼쳐진 광활한 정글을 가로지르며 휘파람 소리를 통해 서로에게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셀 수 없이 많은 과거의 세대들로부터 끊임없이 전수되어 온 깊은 지식과 특별한 생존 기술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부족 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200만 제곱마일 이상의 어마어마한 면적을 뒤덮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외부 세계와 단절된 차에 살아가는 오지의 인류 집단들에게 소중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게 될 놀라운 사실들은 극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기존 시각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페루 남동부 지역에 거주하며 오늘날까지도 가장 신비로운 정글 부족 중 하나로 손꼽히는 마슈코피로 부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울창한 숲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숨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이들은 중간 정도의 키에 탄탄한 체격을 지니고 있으며 어깨나 그 아래까지 내려오는 곧은 검은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인구수는 1998년에 불과 100명 남짓이었으나 오늘날에는 750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으로서 이들은 주변 환경의 자연적인 흐름에 맞추어 완벽하게 이동 경로를 조정합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 이들은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 거북이, 알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채집하기 위해 강둑 주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합니다. 이들은 창이나 활 그리고 화살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원숭이나 패커리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적극적으로 사냥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핵심적인 생존 기술을 포기하지 않은 채 매우 놀라운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지나가는 배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마체테와 같은 현대적인 도구를 요청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옷을 거의 입지 않으며 착용하는 소수의 의복조차도 나무 껍질과 식물성 섬유를 활용하여 매우 교묘하게 제작된 것들입니다. 대신에 이들은 점토와 자연에서 얻은 식물성 안료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몸을 전문적으로 덮습니다. 이러한 신체 페인팅은 벌레를 퇴치하는 강력한 기피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이들 주변을 둘러싼 빽빽한 숲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약국과도 같은데, 왜냐하면 이들은 수백 가지에 달하는 약초와 식용식물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종 머리를 부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코르보 부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왜 그런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지 곧바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족은 외부와 고립된 원주민 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거대한 보호구역을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보호구역의 크기는 8만 5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뻗어 있으며 이 광활한 영토는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독립국가들의 면적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이들을 다른 부족들과 진정으로 차별화시키는 요소는 바로 무기를 제작하는 뛰어난 기술력입니다. 이 부족민들은 정글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목재를 사용하여 1.5m가 넘는 무거운 전투용 곤봉을 인내심을 가지고 깎아내며 그 결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한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자신들의 창의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이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덩굴 식물에서 추출한 화합물을 혼합하여 치명적인 독침을 제조합니다. 이 독소에 숨겨진 복잡하고 정교한 식물 화학 지식은 현대의 양리학자들조차도 깊은 감명을 받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대부분의 다른 원주민 그룹들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냥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코르보 부족은 근접 전투에 극도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적인 식단에는 다양한 뿌리 채소와 생선, 그리고 야생 과일과 직접 사냥한 야생 동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게도 이들은 상하기 쉬운 음식물이 단 몇 시간 만에 부패해버리는 덥고 습한 정글 기후 속에서도 식량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식품 보존 기술을 고안해냈습니다. 이들은 야자수 잎으로 만든 단순한 형태의 은신처에 거주하지만 여기서 가장 눈부신 부분은 이러한 거처가 얼마나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이 부족은 거주지를 매우 빈번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오로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만을 엄격하게 사용하여 집을 빠르게 짓는 건축 방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공동체는 옷을 거의 입지 않는 대신 야자수 섬유로 만든 허리띠를 착용하고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 안료를 사용하여 온몸을 채색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들이 외부 세계와 처음으로 조우한 것은 1996년에 이르러서였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 방식은 현대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완벽하게 전통적이고 진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브라질 내의 발레 두 자바리, 계곡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마티스 부족입니다. 현재 인구수가 대략 340명 정도인 이 부족은 제규어 사람들로 매우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생존 방법과 극단적인 형태의 안면 변형 풍습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들은 목재와 야자수 잎을 사용하여 거대하게 지어진 공동주택 내부에서 여러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아갑니다. 거친 환경에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이 부족은 카사바와 같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면서 동시에 야생 과일 채집과 낚시, 그리고 사냥을 통해 식단을 풍성하게 보충합니다. 사냥에 관해서라면 이들의 능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경이롭습니다. 원숭이와도 같은 놀라운 민첩성을 발휘하여 이들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나무를 순식간에 기어 올라가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이들의 전설적인 사냥 정확도는 치명적인 독침이 장착된 3.6m, 길이의 거대한 바람총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식물이나 맹독을 품은 독개구리로부터 이 무서운 독소를 조심스럽게 추출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백과사전처럼 방대한 식물학적 지식은 발열이나 뱀에 물린 상처, 그리고 각종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많은 약초들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부족이 고양이과 동물과 관련된 별명을 얻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의 얼굴을 가로지르며 장식된 매우 독특한 수염 모양의 피어싱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치 제규어를 모방하려는 듯이 얇은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양쪽 뺨을 관통시킵니다. 이러한 독특한 전통은 그렇게 함으로써 거대한 고양이과 동물인 제규어가 가진 숲에 대한 완벽한 지배력과 압도적인 사냥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깊은 영적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토록 고통스럽고 대담한 것을 직접 시도해볼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예, 혹은 아니오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이들은 마로윈이라는 이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아마존식 마스크 의식을 발명했습니다. 부족권 중 2명이 정글에서 나타난 조상들의 화신 역할을 맡아 연기를 펼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몸을 노란색이나 검은색으로 화려하게 칠하고 녹색 고사리 식물과 붉은 점토를 사용하여 수공예로 만든 독특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마존 깊은 곳에서 매혹적이고 흥미로운 사회적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죄부족을 만나보겠습니다. 브라질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의 거대한 보호 열대우림 영토는 1987년이 될 때까지 외부 세계에 완벽하게 알려지지 않은 채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거 방식은 진정으로 놀랍고 훌륭합니다. 여러 가족이 벽이 전혀 없이 지어진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지프로 덮인 형태의 거처를 함께 공유합니다. 이렇게 개방적인 공간 구조는 찌는 듯이 더운 정글에서 공기의 흐름을 극대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보장해줍니다. 이들은 해먹에서 잠을 자고 열려있는 불꽃 위에서 직접 요리를 합니다. 이들은 브라질 너트 나무숲 한가운데에 마을을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완전히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거대한 나무들은 식량을 제공하며 딱딱한 껍질은 유용한 도구로 변신하고 식물의 섬유질은 튼튼한 해먹으로 직조됩니다. 이들의 일상적인 식단은 낚시와 사냥에 의존하며 더불어 바나나와 고추, 그리고 카사바를 재배하는 데에도 기대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볼 때 이 부족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무르프트라고 불리는 이들이 아래 입술에 착용하는 장신구입니다. 아이들은 여자아이의 경우 7살 때부터 남자아이의 경우 9살 때부터 이 장신구를 입술에 삽입하기 시작하며 성인이 되어 그 길이가 18cm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그 크기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 눈에 띄고 인상적인 장신구는 그들의 말하기 방식을 변화시키며 동시에 부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진정한 아름다움,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성숙함을 상징합니다. 예,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믿기 힘든 특성은 바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다수의 배우자를 허용하는 독특한 사회 구조입니다. 놀랍게도 이들 사이에서는 질투라는 감정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시스템은 유전적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아이들을 양육하고 생존을 위한 자원을 모으는 무거운 책임을 공동체 전체로 분산시킵니다. 여러분의 문화권에서는 이처럼 개방적인 사회 구조가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을 댓글에 남겨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정확히 어느 나라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와 부족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이들은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 살고 있으며 전체 인구가 불과 350명에 불과하고 그중 약 100명은 여전히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우와 부족을 절대적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들의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 생활 방식입니다. 이들은 고정된 집을 짓지 않고 열대우림을 통과하며 쉼없이 이주합니다. 이들이 가진 소유물은 활과 화살, 그리고 아이들과 그들이 기르는 반려동물 등으로 지극히 최소한에 불과합니다. 몸을 피할 은신처가 필요할 때면 이들은 나뭇가지와 야자수 잎을 모아 임시 구조물을 뚝딱 만들어내고 단 며칠 동안만 그것을 사용한 뒤 다시 허물어 버리고는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아와 부족은 야생 동물을 마치 가족의 진정한 구성원인 것처럼 보살피며 키웁니다. 이들은 원숭이와 앵무새 그리고 야생 멧돼지와 코아티를 비롯하여 올빼미와 마모셋, 심지어는 독수리까지도 기꺼이 입양합니다. 이 소중한 동물들은 하니마라고 불리는데 이는 곧 가족의 일부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식용으로 소비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아와 부족의 가정에는 인간 구성원보다 오히려 반려동물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원숭이들은 주인의 머리 위에 편안하게 앉아 있기도 하고 부족의 아이들과 마치 친형제 자매처럼 어울려 장난을 치며 놉니다. 아와 부족민들은 그야말로 숲이 낳은 장인들입니다. 이들은 야자수 잎을 정교하게 엮어 바구니를 만들고 덩굴 식물을 꼬아 나무에 오르기 위한 튼튼한 밧줄을 만들며 나무에서 흐르는 수지를 이용하여 불을 밝힐 횃불을 제작합니다. 이들이 생존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숲에서 오지만 이들은 환경에 대한 매우 고차원적인 인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들은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을 결코 파괴하지 않기 위해 1년 중 특정한 시기에만 정해진 종류의 동물만을 조심스럽게 사냥합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사냥 관습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다듬어져 있어서 현대의 환경 보호론자들이 이들의 방식을 진지하게 연구할 정도입니다. 아와 부족은 그들을 둘러싼 소중한 자연 환경을 조금도 고갈시키지 않은 채 수천 년 동안 이러한 평화로운 생활 방식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인류의 생존과 환경 보호가 얼마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명해 줍니다. 야노마미 부족은 아마존에서 가장 거대한 원주민 그룹 중 하나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며 스위스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에 약 3만 명에서 4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널리 퍼져 살고 있습니다. 야노마미 부족은 샤보노라고 불리는 원형의 거대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데 이 하나의 거처는 서로 혈연으로 맺어진 50명에서 최대 40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물은 의식과 전통놀이, 그리고 중요한 회의를 위해 사용되는 중앙에 개방된 공터를 빙 둘러싸는 고리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설계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며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한 중요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게 해줍니다. 이들의 신체 장식 문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여성들은 진정한 아름다움과 어른으로서의 성숙함을 상징하기 위해 나무 막대기로 뺨과 입술을 관통시킵니다. 이들은 특별한 행사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색상의 물감을 사용하는데 특히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전사로서의 사나움을 과시하기 위해 얼굴과 몸 전체를 검은색 물감으로 완전히 뒤덮습니다. 이러한 천연 물감들은 종종 곤충을 쫓아내는 유용한 기피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적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심리전의 훌륭한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야노마미 부족은 사냥과 낚시, 그리고 채집과 바나나와 카사바, 그리고 플랜테인 등을 기르는 소규모 농업을 조화롭게 병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의 영적인 세계관은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각자의 정령이 깃들어 있으며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깊은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시신은 정성스럽게 화장되며 남은 자에는 바나나 수프에 섞여 레아후라고 불리는 경건한 장례 의식 동안 부족민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야노마미 부족에게서 가장 눈에 띄고 놀라운 점은 바로 그들의 완벽한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그 어떤 추장이나 수직적인 계층형 리더십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대한 결정은 그룹 전체의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를 통해 도달하며 종종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갖는 길고 진지한 논쟁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생존에 직결되는 결정들을 내리는 이러한 민주적인 접근 방식은 이들의 공동체를 수천 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해준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안디라 및 마오에스강 유역을 따라 약 1만 3천 명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사투레 마위 부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성인식 중 하나를 발전시켜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년들이 12살이나 13살에 이르게 되면 부족의 어른들은 정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총알개미를 정성껏 채집합니다. 이 곤충은 길이가 약 1인치 정도이며 동물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고통스러운 침을 가진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부족의 지도자는 약초로 만든 특별한 용액을 사용하여 이 개미들을 약 1시간 동안 부드럽게 마취시킵니다. 개미들이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부족의 장로들은 나무짚을 엮어 만든 특별한 장갑 안에 수십 마리의 총알개미들을 꿰매어 넣는데 이때 독을 품은 치명적인 침이 장갑의 안쪽을 향하도록 세심하게 배치합니다. 개미들이 마취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릴 때쯤 소녀는 양손을 이 무시무시한 장갑 안으로 밀어넣고 꼬박 1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끔찍한 개미들의 공격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침묵 속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들은 춤을 추며 자신들이 가진 신체적인 힘과 내면의 강력한 회복력을 모두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총알개미의 맹독에는 포네라톡신이라는 신경 독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최대 24시간 동안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경련을 동반한 통증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이 끔찍한 의식은 젊은 남성들이 가혹한 정글에서 살아남는데 필수적인 정신적 강인함을 길러주기 위해 고안된 고도로 발달된 심리적 조건화 훈련입니다. 이토록 극단적인 고통을 느끼면서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훗날 열대우림 한가운데에서 도움의 손길과 멀리 떨어진 채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슈아르 부족은 아메리카 대륙의 그 어떤 원주민 그룹도 주장할 수 없는 위대한 타이틀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외부의 세력에 의해 단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에콰도르와 페루 사이에 위치한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이들은 압도적으로 우수한 생존 기술과 수백 년에 걸친 맹렬하고 치열한 저항을 통해 자신들의 소중한 독립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슈아르 부족은 그들의 영토 안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강과 웅장한 폭포를 중심으로 굳건한 공동체를 건설해 왔기 때문에 성스러운 폭포의 사람들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립니다. 거대한 폭포는 이들에게 깨끗한 식수와 신선한 물고기를 제공해주며 동시에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천연 방어막의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지형 지물을 생존을 위한 최고의 이점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에서 슈아르 부족은 적의 머리를 작게 축소시키는 주술적인 의식인 짠차라는 무시무시한 풍습을 행했습니다. 이들은 적의 머리를 축소시킴으로써 그 영혼이 끔찍한 복수를 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섬뜩한 의식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더 이상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슈아르 부족은 원숭이와 다양한 새, 그리고 야생 돼지를 맹렬하게 사냥하고 열대우림의 맑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카사바와 플랜테인, 그리고 옥수수를 재배하는 소규모 농업에 집중함으로써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카사바는 오랜 기간 동안 썩지 않게 보관할 수 있고 생존에 필수적인 탄수화물을 대량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슈아르 부족의 여성들은 카사바를 발효시켜 치차라는 특별한 음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데 이것은 부족민들에게 풍부한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에서 사회적인 유대감을 끈끈하게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도 수행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슈아르 부족 공동체는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적인 지식과 현대의 합리적인 법률 시스템을 모두 지혜롭게 활용하여 광산 개발과 석유 채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영토를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주민 고유의 위대한 생존 전략이 핵심적인 문화적 가치를 흔들림 없이 수호하면서도 어떻게 현대 사회의 복잡한 도전 과제들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체스 부족은 아마존에서 가장 정교한 사냥 기술을 발전시켜 온 부족으로 뛰어난 열대우림의 포식자로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면 변형 풍습과 독특한 사냥 방식은 동물 심리학과 숲의 생태계에 대한 매우 깊은 이해를 잘 보여줍니다. 많은 마체스 남성들은 나뭇가지를 깎아 만든 얇은 야자수 막대기를 코와 뺨에 관통시켜 꽂음으로써 마치 제규어의 수염과도 같은 외형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신앙 체계 안에서 이러한 신체 변형은
제규어가 가진 인내심과 은밀함, 그리고 뛰어난 사냥 기술을 스스로의 몸에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규어는 숲의 최종 포식자를 상징하며 사냥꾼들은 그 외형을 모방함으로써 동물 고유의 능력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체스 부족은 전통적으로 독침이 장착된 긴 바람총을 사용하여 원숭이나 새, 그리고 야생 돼지와 맥을 사냥합니다. 동물 행동에 대한 이들의 이해도는 그야말로 백과사전 수준입니다. 이들은 동물의 미세한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수일이 지난 발자국을 정확히 식별하며 숲의 생태계 속에서 서로 다른 생물 종들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상호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체스 부족을 진정으로 주목받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이들이 보유한 방대한 약용 식물 지식입니다. 이들은 전통 지식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로 기록된 아마존에서 가장 상세한 원주민 약용식물 안내서를 스스로 편찬해냈습니다. 여기에는 숲의 천연 자원만을 활용하여 각종 감염병과 뱀에 물린 상처, 그리고 수많은 다른 질병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체스 부족은 20세기 후반이 될 때까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매우 제한적으로 유지해왔으며, 이는 그들의 전통적인 관습과 고유 언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이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 생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열대우림의 가혹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순수한 원주민 방식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도록 이끌었습니다. 스스로를 주파오라고 부르는 우루 이우와오와오 부족은 전통적인 생존 지식이 현대의 위협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매혹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브라질 혼도니아 주에 거주하는 이들의 인구는 불과 180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기술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수많은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들의 영토는 아마존 열대우림 중 180만 헥타르가 넘는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빽빽한 정글과 수많은 강, 그리고 험준한 산악지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광활한 지역은 여전히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완벽히 거부하고 살아가는 여러 고립된 다른 원주민 집단들에게도 안전한 은신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르유 와우와우 부족은 검은 잎 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아마존 과일에서 추출한 검은색 염료인 제니파포를 사용하여 잎 주변에 독특한 문신을 새기기 때문입니다. 이 염료는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지속되며 부족의 정체성 표시와 신성한 의식적 의미, 그리고 그룹 구성원 간의 식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또한 독수리 깃털을 사용하여 정밀한 사냥용 화살과 웅장한 머리 장식을 만드는 뛰어난 솜씨 덕분에 독수리 깃털 부족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이들을 다른 부족들과 확연히 구별짓는 특징은 바로 화살에 바르는 치명적인 독을 제조하는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덩굴 식물을 사용하는 다른 부족들과 달리 우루 이유 와우와우 부족은 특정 키 큰 나무의 핏빛처럼 붉은 수지에서 독을 추출해냅니다. 이 독소는 훗날 거대 제약회사들에 의해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응용 가치를 지닌 강력한 한금고 성분임이 밝혀졌으며, 이는 이들이 가진 화학적 지식의 정교함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1981년 브라질 정부와 처음으로 조우한 이후 치명적인 전염병과 폭력적인 외부 공격으로 인해 이들의 인구는 과거 1,000명에 육박하던 수준에서 불과 180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1991년 이들의 영토에서 대규모 주석 광산이 발견되면서 광업자본의 이권 개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생존 위협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루에우 와우 부족은 자신들의 고대 터전을 수호하기 위해 현대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도입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은 불법 벌목을 감시하고 증거를 문서화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드론과 스마트폰, 그리고 카메라 트랩과 모니터링 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드론을 활용하여 공중 감시를 수행하고 사법 당국에 제출할 불법 행위의 사진 증거를 촬영하며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산림 파괴를 철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와오라니 부족은 열대우림에서의 생존을 위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신체적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집단일 것입니다.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서 약 4천 명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이들은 1958년이 되어서야 외부인들에게 발견되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늦게 외부 세계와 접촉한 원주민 그룹 중 하나입니다. 와오라니 부족의 가장 경이로운 신체적 특징은 바로 그들의 독특한 발 모양에 있습니다. 수많은 세대 동안 맨발로 거친 숲속을 누비며 살아온 결과 이들의 발은 일반적인 인간의 발보다 훨씬 더 평평하고 넓어졌으며 발가락 사이의 간격 또한 매우 넓게 진화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점은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들로부터 옆으로 크게 벌어질 수 있어 마치 인간의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적응은 지면과의 접촉 면적을 비약적으로 넓혀주어 물에 젖어 진흙탕이 된 거친 지형이나 미끄러운 나무뿌리, 그리고 복잡한 정글의 표면 위에서도 완벽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특수하게 진화한 발 덕분에 와오라니 부족민들은 마치 원숭이처럼 숲의 높은 나무 위를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들 사이를 가볍게 뛰어넘고 발가락의 힘만으로 나뭇가지와 줄기를 단단히 움켜쥐며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도저히 중심을 잡을 수 없는 험난한 표면 위에서도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입체적인 공간 이동 능력은 지상에 묶여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들은 결코 접근할 수 없는 풍부한 식량 자원을 확보하고 위험 상황에서 신속한 탈출 경로를 제공해 줍니다. 와오라니 부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바람총 사냥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3m에서 4m 길이에 달하는 긴 대나무 관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정확도로 다루며 30m나 떨어진 거리에 있는 작은 새조차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원숭이나 새, 그리고 야생 멧돼지를 사냥하며 생태계의 거대 포식자들은 거의 사냥 표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냥 이외에도 와오라니 부족은 자연을 활용한 독창적인 소통 방식을 마스터했습니다. 이들은 야자수 잎과 같이 크고 탄력이 있는 넓은 나뭇잎을 골라 정성껏 접거나 둥글게 만 뒤 이를 입술 사이에 끼우고 부드럽게 숨을 불어넣어 새의 노랫소리나 야생 동물의 울음소리를 똑같이 흉내냅니다. 사냥을 하는 동안 이들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사냥감을 유인하거나 동료들에게 아군만의 비밀 신호를 은밀하게 전달합니다. 휴식 시간에는 이러한 나무숲 연주가 즐거운 음악적 오락으로 변모하여 부족의 전통 노래와 춤의 멜로디를 더해주는 아름다운 반주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라하 부족은 인간의 언어와 인지 능력에 대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상식과 학문적 정의에 깊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브라질 아마존의 마이시 강 유역을 따라 약 360명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이례적인 언어적 인지적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피라하 부족의 언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적은 수의 음소 목록을 가진 언어 중 하나로 자음 8개와 모음 3개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언어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이 언어는 철저한 성조 언어이며 오로지 휘파람 소리나 콧노래 소리, 혹은 특유의 음악적 형태로만 모든 의사소통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소통 방식은 시각적인 접촉이 불가능한 빽빽하고 울창한 숲 환경에서 먼 거리까지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데 극도로 효과적입니다. 피라하 부족을 진정으로 경이롭게 만드는 것은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이들만의 독특한 인지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들의 언어에는 숫자를 나타내는 정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와 둘 그리고 많음을 뜻하는 모호한 표현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들은 색상을 지칭하는 독립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붉은색을 표현할 때 피와 같이 주변에 실제 사물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공간적인 방향을 파악할 때도 이들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상류와 하류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위치 관계를 정의합니다. 피라하 부족은 언어학자들이 직접 경험의 원칙이라고 정의하는 독특한 규칙을 철저히 따르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신체적으로 경험했거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정보만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모든 지식이나 정보는 철저히 배격합니다. 이들은 과거의 역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의 창조 신화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현재 이 순간에 존재하는 눈앞의 현실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합니다. 이들의 영적 신앙은 매우 단순하여 제규어나 나무와 같은 다양한 자연물에 고유한 정령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합니다.
이들의 수면 패턴 또한 인류 전체를 통틀어 매우 독특합니다. 밤 시간에 통째로 몰아서 잠을 자는 일반적인 인간의 방식과 달리 이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15분에서 2시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여러 번 나누어 자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다상성 수면 일정은 끊임없는 경계와 감시를 요구하는 위험천만한 열대우림의 환경적 위협에 적응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선택된 진화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야생 돼지의 사람들이라고 번역되는 야와나와 부족은 부족의 전통적인 문화적 관습이 어떻게 집단의 생존 기능을 훌륭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9개 마을에 걸쳐 약 1,000명의 인구가 분산되어 살고 있는 이들은 집단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전통을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부족의 이름에 야생돼지라는 상징이 포함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야생돼지들은 언제나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절대로 홀로 다녀오지 않는데, 이는 열대우림이라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결과 연대의식을 상징합니다. 야와나와 부족의 고유한 의복 예술은 다방면으로 생존을 돕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신체 페인팅은 자연 식물에서 얻은 천연 염료를 사용하는데, 이는 순수한 장식 목적을 넘어 부족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자 신분 표시, 그리고 영적인 보호막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서로 다른 기하학적 문양들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가족관계, 그리고 신성한 의식에서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합니다. 마코 앵무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제작된 이들의 웅장한 깃털 머리 장식은 높은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자 엄숙한 의식의 의복으로 사용됩니다. 음악과 춤은 사이테스라고 불리는 신성한 부족의 노래를 통해 야와나와 문화의 중심축을 확고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불리거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기타나 드럼 같은 현대적인 악기 연주와 결합하여 연주되기도 합니다.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맞추어 매년 개최되는 전통 마리리 축제는 자연의 주기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들의 정교한 인지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부족 구성원들은 말린 부리티 야자수 잎을 엮어 만든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깃털 장식을 쓰며 풀로 직조한 팔찌와 발찌를 착용한 채 온몸을 형형색색의 천연 물감으로 채색합니다. 이 거대한 축제는 해가 저무는 일몰 시점에 시작되어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일출 시점까지 밤새도록 이어지며, 이를 통해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굳건히 다지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치열하게 강화합니다. 밤을 지새우며 이어지는 이 대규모 축제는 단순한 유흥이나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부족의 오랜 문화적 지식을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달하고 구성원 간의 사회적 결속을 단단하게 다지며 성공적인 수확이나 사냥의 기쁨을 함께 기념하는 등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인류 집단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는 중대한 생존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물웅덩이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메노크라라고 부르는 카이포 부족은 영국 전체 면적과 맞먹는 거대한 영토 안에서 생존을 유연하게 마스터하는 동시에 아마존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바디 아트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브라질의 파라주와 마투그로스 주에 걸쳐 대략 1만 2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원주민 공동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카이포 부족은 식수를 구하기 용이한 강가나 수원지 근처에 전략적으로 원형의 마을을 건설하고 울창한 열대우림에 둘러싸인 채 살아갑니다. 이들의 식단은 천연 자원을 관리하는 이들의 탁월한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주로 인근 강에서 잡은 신선한 물고기와 카사바 가루로 구운 빵, 그리고 야생 과일을 섭취하며 가끔씩 패커리와 같은 야생 동물을 사냥하여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이들에게 숲은 거대한 약국이자 대형 슈퍼마켓이며 영적인 중심지로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아낌없이 공급해줍니다. 이들은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건축 자재와 의식용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수백 가지 종의 식물들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활용해 왔습니다. 카이포 부족을 절대적으로 경이롭게 만드는 특징은 바로 이들이 가진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신체 페인팅 시스템입니다. 개개인이 몸에 새기는 페인팅 문양은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이 독창적이며 저마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인팅에 사용되는 다채로운 색상의 물감들은
부족의 여성들이 신성한 종교적 의식으로 여겨지는 엄숙한 과정을 거쳐 실제 과일즙과 쑥가루를 정성껏 혼합하여 직접 제조해냅니다. 각각의 기하학적 문양은 자연과 조상, 그리고 거대한 우주와의 깊은 연결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디자인은 영적인 보호와 사회적 신분 식별, 그리고 종교적 의식의 상징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정 안료가 가진 천연벌레 퇴치 성분 덕분에 해충을 막아주는 실용적인 목적까지 만족시킵니다. 카이포 부족은 또한 머리에서 모든 방향으로 화려하게 뻗어나가는 거대한 부채 모양의 장엄한 깃털 머리 장식으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 머리 장식에는 마코 앵무새와 투칸을 비롯한 다양한 조류의 깃털이 사용되며 각각의 깃털은 중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를 지상 세계와 하늘 세계를 연결해주는 신성한 전령으로 믿으며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부족의 남성들이 엄숙한 의식 동안 이 거대한 머리 장식을 착용할 때 이들은 상징적으로 새의 형상으로 변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선조들의 영혼 및 자연의 정령들과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라브라라고 불리는 카이포 부족의 독특한 입술판 장식은 원주민 문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대한 생존과 저항의 상징 중 하나를 대변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보편적으로 15살이 되는 시점부터 착용하기 시작하는 이 장신구는 자신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는 강력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입술 장식은 무게가 가벼운 천연 목재를 깎아서 제작되며 아래 입술을 뚫은 후 상처가 아물면서 그 크기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가혹한 과정을 거치는데 최종 크기에 도달하기까지 대략 4달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장식의 물리적인 크기는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와 부족 내에서의 언변 능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가장 거대한 입술판은 부족의 위대한 웅병하나 최고 지도자들만이 착용할 수 있는 영예를 누립니다. 브라질과 페루의 국경 지대를 가로지르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아주 깊은 곳에는 외딴 정글 마을들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약 1만 1천 명 규모의 후니 쿠인 부족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부 정착지는 외부 세계와 너무나도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인근 현대 도시로 이동하는 데에만 순수하게 도보로 사흘이 걸릴 정도입니다. 수많은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이러한 지리적 고립은 역설적으로 이들을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완벽한 자급자족의 장인들로 성장시켰습니다. 후니쿠인 부족에게 있어서 음악은 단순한 유흥이나 즐거움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신성한 의식의 노래들은 아나콘다의 언어라는 고유한 이름으로 지칭되는데 이는 영적인 종교적 의미와 실용적인 삶의 지혜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주로 칠흑 같은 밤에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 동안 연주되며 부족민들이 함께 모여 레틀 소리와 리드미컬한 손뼉치기에 맞추어 반복적이고 최면을 거는 듯한 신비로운 멜로디를 끊임없이 노래합니다. 일부 중대한 의식들은 수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을 깊은 무아지경의 황홀경 상태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음악적 종교 의식은 부족의 지식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거대한 기록 보관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복되는 노래의 멜로디, 내부에는 계절의 변화와 약용식물의 쓰임새, 그리고 효율적인 사냥 전략과 기후 패턴, 그리고 열대우림의 거대한 자연적 흐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들이 정교한 코드로 인코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리드미컬한 멜로디의 지속적인 반복은 부족 구성원들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는 리듬감 있는 음악이 인간의 장기 기억을 강화한다는 현대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후니쿠인 부족은 자신들의 장구한 전통과 문화를 시각 예술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표현해냅니다. 이들이 조직한 예술가 공동체인 마쿠는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신성한 노래와 역사적 이야기들을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회화 작품으로 시각화해냈으며 이 작품들은 현재 브라질과 프랑스의 유명 국립미술관들에 당당히 전시되어 전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후니쿠인 부족의 대표단은 전 세계를 무대로 국제적인 여정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고대 언어와 음악 그리고 독특한 세계관을 현대인들과 널리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상들의 위대한 지식을 세상에 온전히 전수하고 자신들의 소중한 영토와 고유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열대우림의 15부족들은 인류가 가진 생존 능력의 최정점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들이며 각 부족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아마존이 제기한 가혹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저마다 독창적이고 위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마시코피로 부족의 지혜로운 계절별 유목 이동 전략에서부터 와오라니 부족의 나무를 타기 위해 특수하게 진화한 발 모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피라 부족이 보여주는 현재의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독특한 인지 시스템에서부터 후니 쿠인 부족의 음악을 활용한 방대한 지식 보존 방식에 이르기까지, 이 놀라운 공동체들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적응 능력에는 결코 한계가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증명해 보입니다. 오늘 소개된 원주민 부족들의 위대한 생존 전략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던 부족은 과연 누구였는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